자, 됐죠? 자요, 10번이요. 10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런 봐봐. 우리가 아까 뭘 얘기했냐면 이런 걸 얘기했죠. 뭐죠? 우리는 대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로부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했다가 건물이 경매가 취하돼도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건물이 뭐가 미등기다. 그래도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좋아, 자, 그럼 봐. 또 한 가지 우리 뭐라 하겠냐면 대지에 대해서 먼저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저당권. 그러고 나서 건물이 3월 1일 날 신축이 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4월 1일 날 임차인이다. 임차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누구를 위해서? 저당권자. 자, 그럼 봐.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게 더 비싼데 비싼데 여기 이게요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에 A가요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언제? 2월 1일이요. 근데 이 상가 건물이 나중에 주거용으로 변경돼요. 주거용으로 변경돼 가지고 여기는 여전히 A가 있죠. 언제요? 2월 1일. 여기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3월 1일이요. 3월 1일 이 사람이 소액인 거예요. 소액. 9천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3,200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저당이고 여기는 토지에 저당을 잡고 건물에 신축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주거가 아니고 상가였잖아요. 상가였을 때 근저당권이 있다가 먼저 있죠. 나중에 이게 주거로 바뀐 거예요. 뭐냐면 모텔이 뭘 받겠다? 월세방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맨 처음에 모텔일 때 돈을 빌렸는데 모텔이요 다시 사람들한테 월세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달방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방으로 바뀐 거예요. 주거용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근저당이고 이 사람은 상가일 때 근저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최우선이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우선하냐 이 말이죠. 누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이. 왜 그러냐? 내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첫 시간에 얘기했어. 우리가요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지 용도란 말이죠. 실지 용도. 실제로 용도에 사용하는데 이거 당연히 공부상은 지금 상가로 돼 있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뭐로 쓰고 있어? 주거로 쓰고 있어. 그냥 주택임차 못 보고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우선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보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줄고 사무실 줄 것이고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 줄 것이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줄고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그러면 이를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용이 없는 줄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선하여 변제 거기까지만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번은요 주택임차 보호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줄고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맨 끝에 배당 요구 채권 이렇게. 근데 옆에다 써 뭐라고 쓰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옆줄 긋고 배당 요구 채권 X.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임차권 등기 뭐가 돼 있으면 명령이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액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뭐가 됐다? 제외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후순위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예요. 봐. 지금 이 반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9천이란 말이죠. 9천인데 소액이죠. 그럼 배당 요구해야 되죠. 안 하니까 2번이 뭐냐? 저당권자, 3번이 전세권자한테 배당을 다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A가 뭐라냐? 내가 원래 1번이었으니까 원래 내가 배당 요구했으면 3,200은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 3,200 나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해 주지. 배당 요구 자체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 사람 권리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4번 오케이 고마워요.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끝났네. 줄거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용익이죠, 용익.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해야 돼?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줄과 채권을 해소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 채권을 해소하려는 주된 목적. 맨 끝에 줄과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이 얼마를 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2분의 1. 거기다 써 2분의 1다 써. 상가도 마찬가지.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었거든요. 상가도 마찬가지 2분의 1에서. 정답 몇 번? 1번. 자, 11번 틀린 것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네요. 이제는 여러분요 판례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냥 법조만 정리하면 돼요. 봐.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단일 문제로 나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요. 이렇게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있어. 갑의 건물이요. 여기 2층은요 을한테 임차인이요. 이 임차인이요 언제 1월 1일부터요 여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6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은요 1억이에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1월 1일 했거든요. 전입신고를 했어.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있겠죠. 전입신고를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만약에 했다고 해봐. 했는데요. 6월 1일 기간이 끝났거든요.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뭐를 하지 않느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거예요. 보증금? 그러면 보증금을 안 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전출하면은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 우리가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출하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 어떻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이사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요. 이 임차는 종료가 되는데 보증금 반환하지 않죠? 그러면 임차주택, 소재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알겠죠?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되냐?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은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청구를 해.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등기법을 배우면 임차권 등기가 나올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언제냐? 7월 1일 날 등기가 되죠. 등기. 그럼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 등기가 되면요 이사 갈 수 있죠. 이때는 뭐냐? 이사를 가도 돼. 이사를 가도 전출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 봐. 그러면 등기를 딱 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요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이것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지만 지금 여기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안 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다. 7월 2일 0시부터다. 7월 1일 9시. 이건 뭐 보통 우수한 집단이 아니에요. 9시요. 알죠? 7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죠. 왜? 등기는 그날부터.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죠.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원래 이 방이 이제 이사 갔겠죠.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방은 비어있지만 실제로 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집 아니야. 다른 방은 아니에요. 그 방, 이 방에 다방하고 그 방하고 뭐 많이 들어본 방인데 아무튼 이 방 있죠. 이 방에 X가 여기서 8월 1일 날 4천만 원에 4천에 20에 들어왔단 말이죠. 4,020에. 이 사람은 4천이죠. 이 사람은 소액으로서는 보장을 못 받아요. 왜? 똑같은 방에 두 명이나 소액을 인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몇 층에 있는가 봐야 되겠죠. 2층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소액으로 보장을 못 받아.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소액은 보장을 못 받는데 뭐는 받냐? 우선 변제는데 왜? 우선 변제는 뭐죠? 순서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면 거기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우선 변제되는데 소액, 최우선은 안 돼. 최우선.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딱 되죠. 등기가 딱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가. 첫 번째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 여러분 봐봐. 임차권 등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당연히 배당해 준다고 그랬죠? 왜?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딱 되면은 등기부에 딱 나오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죠. 왜 등기했죠? 이거 등기 왜 했어? 아무튼 우수한 집단이에요.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보증금을. 그러니까요, 만약에 임차권 등기 말소,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보증금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먼저란 말이 무슨 말이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법에서 동시이행에서 제일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다. 왜?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보증금 반환할 때니까 등기 말소해달라 그러면 안 돼.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이것을 임차권 등기. 이것은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동일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더 이상 강인하지 않아. 똑같으니까. 무슨 말이죠? 100% 동일하다고. 자, 11번은요. 임대차가 끝난 후에 중요해. 끝난 후. 종료죠. 봐봐. 종료. 끝난 후. 그래서 전 그러면 절대 안 돼. 전 그러면 안 돼. 임대차 종료 전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끝난 후. 알겠죠? 우리는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끝난 후 동그라미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줄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줄거. 임차인의 주소지 우리 기출문제예요. 임차인의 주소지 줄거. 뭐라고 고쳐야 돼? 노.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건물 소재지. 알겠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줄거 임차권 등기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을 취득. 그 임차권 등기에다가 5번 나와있네. 5번. 임차인은 5번 봐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의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줄거 임대인에게 청구. 비용은 임대인에게. 왜요?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 배제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계속 되고 유지가 된다. 그래서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 배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은 상실 줄고 대항력 상실 다른 말로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배제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이렇게.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줄고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맨 끝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봐봐. 다른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방을 얘기해. 그 방. 직방을 얘기한다고. 알겠죠? 그 방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12번. 주택임대보호법.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줄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동결하고 동시이행 X.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11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그 다음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하여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그 다음에 3번.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 가로 묶었어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동그라미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야.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둔다. 법무부에다가. 그러면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는 거냐면 소액보증금 서울에 9,500에서 3,200까지 이거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정해? 법무부에다가. 위원장이 누구예요? 법무부 차관이에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제 또 나왔죠? 뭐 다 이제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요. 자,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 임대차는 봐봐, 임대차. 여기 그냥 보라고. 여러분, 자꾸 고개 숙이지 마.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질문하면 깜짝깜짝 놀래죠. 알겠죠?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알겠죠? 발음이 좋아야 돼. 발음을 연결해서 바로 하면 큰일 날 수 있어. 끊어. 2년으로 본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알겠죠? 그래서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이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만약 1년으로 정한 1년.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으로 정해. 그럼 어떻게 돼?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 주장을 해. 선택 주장할 수 있어.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해야 돼? 2년을 주장해야 돼?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해야 돼? 2년을 주장해야 돼? 임대인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알겠죠? 오직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2년간 보장해야 되죠? 그런데 1년만 계약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이 임차인을 의뢰를 받았나, 임대를 의뢰받았나 잘 판단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2년에 하라고 그래. 2년. 아니, 임차인이 나는 1년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법에서 그냥 2년이니까 2년 하라고 그래. 그럼 무식하면 극치를 가리는 거죠. 내가 임차인을 의뢰하면 중개를 받았죠? 임차인 입장에서 해야지. 1년만 해주세요. 1년만 한대요. 그러면 1년 뒤에는 꼭 빼가야 돼요. 예. 그래도 법은 몇 년을 보장한다? 2년을 보장하니까 1년 뒤에 또 어떤 사정병이 생기면 2년 살 수도 있고 1년 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유리하잖아요. 그럼 내가 임대인을 내가 중개를 한다. 임차인이 1년 하자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1년을 2년을 보니까 그냥 2년을 쓰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또 그쪽에서 1년에다 나간다 가죠? 그럼 아무 말 하지 말고 뭐가 하면 계약서를 딱 보시고 서류에는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임대인을 의뢰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2년으로. 임차인을 의뢰하면 몇 년으로? 1년으로 해야지 이 사람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유리하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의뢰할 거 아니에요. 2년 전에서 우겨놔봐. 또 이걸 또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왜 그랬지? 절대로 그게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가를 알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의뢰가 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인은 틀렸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 갱신되죠?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줄 것이고 상가는 1년 이렇게. 상가는 1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법정 갱신은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은요. 1번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이기 줄 것이고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죠. 이기 줄 것이고 연체 동그라미 맨 끝에 법정 갱신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우리가 법정 갱신이 뭐죠? 법정 갱신은 뭐예요? 법정 갱신은 임대차가 끝나기, 임대인은요, 임대차가 끝나기, 언제?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끝나기 몇 개월까지? 1개월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해야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망으로 본다. 갱신된 것, 이걸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죠. 여기서 전과 동일하단 말은 보증금이 만약에 저번에 1억이었다. 차임이 1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수도세는 임대인이 내기로 했었다. 전기세는 임차인이 내기로 했다. 이런 것은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여기 존속기간은 4년이었다 이 말이죠. 4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법정 갱신은 존속기간은 4년이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지. 2년으로 본다. 2년. 알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는데 존속기간만큼은 2년으로 봐요. 그런데 이 법정 갱신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지 않냐? 이기를 연체를 하죠. 연체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월세를 2번 이상 연체를 했죠. 그럼 법정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 사실 하는 사람들 보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일단 갱신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 무조건 갱신된 것이 아니고 월세를 연체한 적이 없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연체를 했다는 건 뭐냐? 1월달에 한번 연체하고 3월달에 한번 연체하면 2번이죠. 3월달에 1월달에 연체하고 3월달에 연체했는데 4월달에 돈을 다 줬어. 그럼 연체 아니야? 아니죠. 돈 다 갚았는데.
연체한 말은 지금 2달 안 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자동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년으로 본다. 13번에 1번요. 2기의 연체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2번요. 묵시적갱신이 법정갱신이에요. 2번 묵시적갱신 줄거 봐. 그걸 바로 법정갱신이에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죄송해요. 이렇게 법정갱신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임차인은요 언제든지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 6개월 아니에요. 6개월은 뭐예요?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임대인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갱신이 되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줄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는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돼서 6개월 X예요. 6개월은 전세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당사자가 행하는 장래에 대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얼마? 100분의 9 OX 100분의 9 써. 거기다가 써. 100분의 9 그것은 뭐요? 그것은 상가야. 상가. 주택은 얼마예요? 20분의 1. 물론 100분의 5도 맞아요. 20분의 1. 알겠죠? 이퀄 100분의 5 이퀄 5%. 100분의 5가 5%죠? 그래서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5%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3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로 증액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임대차는 보증금은요 기간이 한번 보증금 증액을 하잖아요. 증액을 할 때는 1년 이내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은 몇 %요? 5% 이상은 증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면 500만 원 이상은 증액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년 이내는 또 증액할 수 없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증액해야 돼요. 이게 증액을 할 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4번은 뭐냐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봐봐. 말을 보라고. 차임, 증액, 청구권이죠? 그럼 차임, 증액, 청구권이 무슨 말이에요?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야? 증액이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뭐라고 얘기해?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이 일방적이란 말은 뭐라고 얘기해? 일방적이란 말은 임차인의 뭐가 필요 없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증액 청구는 누가 해? 임대인이 증액을 하지 임차인이 증액하는 사람 없잖아요.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면 그 증액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증액 청구를 하면 무조건 증액이 돼. 임차인의 동의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 필요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할 때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의로 증액할 때 합의로 증액을 한다. 합의로 우리 집의 가훈이 뭐냐? 일단 증액은 할 때마다 기분 좋다. 이게 우리 집의 가훈이에요. 그럼 계속 증액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대차 종료 후 뭘 한다?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 이때는 120분의 1을 뭐 할 수 있어? 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1년 이내는 증액을 못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증액해 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거 너무 싼 것 같아요. 좀 올려주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요 지금요 30만 원이란 말이죠. 30만 원에 5%면 15,000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35만 원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쪽은 임차인이 예스 하면 되죠. 합의로 하면은 5%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한테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는 35만 원 주시오. 돼 안 돼? 만약에 30만 원인데 다짜고짜 35만 원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15,000원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45,000원이 35,000원이 더 갔죠. 임대차가 끝난 후에 반환받을 수 있어요. 법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에. 이번에 법이 새롭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임차인한테 살살 구슬려가지고 술 한 잔 먹여놓고 해롱해롱 할 때 사인을 받아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철저했다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새롭게 들어온 조문이란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마지막 번호 봐. 14번. 마지막 번호 보면 거기 뭐라 되어 있냐? 사실상 혼인관계 있죠? 자, 그럼 봐요. 여기 사실상 우리는 법률론하고 사실론하고 차이가 있어요. 법률론은 상속이 되지만 사실론은 상속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을이 임차인이고 을하고 병이요 사실혼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보증금이 5천이란 말이죠. 5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는데 여기서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병이 단독으로 상속이 단독. 병이 단독. 사실혼 배우자가. 그런데 상속인이 있다. 그런데 그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요 이 사실혼 부부하고 같이 을의 아들내미가 같이 사느냐 이 말이죠.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이야.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2촌 이내 친족이나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가 뭘 한다? 공동으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요. 그럼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상속을 얘기하는 것이냐? 모든 상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것,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것만 상속을 하는 거예요. 임대차 관계.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은행빚 있죠? 은행빚. 그거 책임 안 져.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2달 월세를 연체했죠? 그러면 상속인이 2달 월세 연체한 걸 책임을 지고 을이 갑한테 보증금 5천만 원 받을 게 있죠? 그러면 상속인이 그 5천만 원 받아온다 이 말이지. 이 을이 다른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손해상이 있죠? 그것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것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혼 배우자가 그것을 포기하려면 그러니까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포기한다? 임대인한테 포기하는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발생한 거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갑한테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상속은 누구한테 포기해? 원래 상속은 어디 가서 포기해? 가정법원에 가서 3개월 이내에 포기하는 거야.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일반적인 상속은. 그런데 이것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것만 얘기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자, 14번 보세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없다네. 이런 사람하고는 사실혼 관계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번 임차인이 사망할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줄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 그럼 몇 촌 이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 안 돼요. 우리 시험에 4촌이 났어? 원래 상속은 법정 상속은 4촌까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몇 촌이다? 2촌이다. 2촌 공동으로 승계한다. 2번 틀렸죠? 3번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임대차 관계 주고 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임대차 관계 모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사망 후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무슨 의사? 반대 의사를 표시. 반대 의사 뭐죠? 거절 의사죠. 거절. 그러면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요. 임차인이 사망할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맨 끝에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상속인이 뭐 한다? 승계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이제 주택의존 보호법을 다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택의존 보호법은 딱 끝났잖아요. 강의해봤자 4강의밖에 안 되니까요. 문제 이걸 여기 있는 것을 몇 번 강의를 좀 들어가지고 주택의존 보호법은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 중개사법에 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적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문제 나올 차례거든요. 중개사법에서 한 2문제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이런 특별법은 보너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별법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법 보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 줄이요, 줄.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하면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점수를 맞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은 제가 노량진하고 보강 때문에 못해요. 알겠죠? 그럼 수요일 있죠? 수요일 날은 하는데 물권법 오늘 다 자료 다 봐주셨죠? 그래서 물권법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